슬기로운 수험생활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험생의 시간을 아껴드릴 슬기로운 수험생활. 오늘의 이야기는 공무원 시험과 코로나19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이슈된 가운데 각종 매체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검역 추세를 다루느라 바쁘죠. 코로나가 위험한 것은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공무원 시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보건 의료 분야의 공무원 수험생분들의 입장에서 코로나 3법을 도대체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또 공무원 채용 전망은 어떨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수험생활 시작합니다. 관련 이슈들. 이 코로나 사태 과연 얼마나 계속될까요? 조금이라도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과거의 사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사스는 중국에서 2002년 12월 말에 처음 등장하여 2013년 7월 종식되었습니다. 메르스는 2012년 중동에서 시작돼 2015년 5월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서 2015년 12월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보통 7개월에 걸쳐 유행을 하다가 종식이 되는 패턴을 봤을 때 코로나19도 7월경에는 종식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부디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조금씩 연기되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 결국 코로나는 정복할 것이고 공무원 시험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무원 시험이 연기되면서 수험생분들의 부담감과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공무원에 도전하고자 하셨던 분들조차 개강이 연기되니 나도 자체 휴강하겠다 라며 연필을 내려놓고 계시죠. 하지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고 도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필과 교재로 무장할 때입니다. 시험에 미치는 영향. 자,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 일상을 바꿨듯 공무원 시험의 출제 부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1에서 5군으로 분류되었던 감염병이 1에서 4급 그리고 기생충 감염병으로 바뀌고 각 급에 속하는 분류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이 1군 감염병이었지만 이제는 2급 감염병이 되었고 음압격리와 같은 수준 높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급에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그 외에도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감염병 증후군 등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고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자가격리 지침을 미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불법 유포하는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뉴스에서 또 보도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들을 실제 사례와 접목하여 암기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출제 방향 예측. 앞에서 알아보았다시피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법이 바로 올해 혹은 내년 시험에 출제될지 의문을 가지는 수험생분들이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시험일 기준 현행법으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시험 또는 내년 시험을 준비한다면 바뀐 법으로 새로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합격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법규와 관련된 학습 일정을 시험일과 가깝게 설정하여 암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정일보다는 시행일을 확인해서 시험 날짜보다 전이라면 바뀐 법 기준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극이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학습해 두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뀐 법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제법 까다롭습니다. 관련 법규 총정리. 자, 이렇게 까다로운 바뀌는 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 의료법, 검역법, 결핵예방법, 후천성 면역결핍 예방법에 관한 조항이 달라지고 감염병 발생 상황 및 확산 속도에 따라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하기도 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이슈가 된 코로나 3법이 202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3법 바로 감검의 감염법, 검역법, 의료법은 특히나 관심 있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직렬을 준비하는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의료 관련법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과목이 대부분 한 과목 이상 존재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의료기술직의 의료관계법규, 간호직의 지역사회 간호학, 그리고 보건직의 공중보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간호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등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추가적인 이론 보완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법령은 관련 내용이 필기시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고 필기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면접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각 시도청의 감염병 정책과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 방법 마무리.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을 포함한 의료 관련법이 대략 40여 개 정도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의료기술직과 관련된 법은 20여 개 정도, 간호직, 보건직, 진료직의 지역사회 간호학과 공중보건과 관련된 법도 5개 정도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혼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처하시기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에서 공부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이러한 개정 사항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쉽게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 교육기관이 절실한 것이죠. 추천해드리는 보건의료 전문가, 이름만 들어도 전문적인 간호교육연수원, 이름만 들었는데 약간 민망한 누드고시, 이런 곳에서 최신 법규와 전문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전문적으로 강의해온 곳으로 어디와도 견줄 수 없는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WHO 지정 세계 간호사의 해로도 선정된 2020년,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대규모 채용할 것이며 이는 2022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여 합격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국뽕 타임.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팬데믹 상황은 거의 매년 10년 주기로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선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 의료 분야 공무원 인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감염병 예방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고 이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처에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진 여러분, 질병관리본부 여러분, 일선 공무원 여러분 모두 무한한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마스크와 안녕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수험생의 시간을 아껴드릴 슬기로운 수험생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수험생활.